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같은 현상을 가지고요, 쳐다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틀릴 수 있구나 새삼 느끼는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요, 저는 전세 가격 시장을 들썩거리게 만들면서요, 기존의 임대차 시장이 매물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 상태에서요, 임대차 신규 계약하고 갱신 청구한 계약 간의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오르기 전 가격에서 갱신을 청구한 비율 자체는 당연히 늘어났을 거예요. 그만큼 2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한 가격과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그 가격 간의 편차는 굉장히 크면서 계약갱신은 한 번밖에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가격으로 신규를 찾는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빌라로 또한 다세대로 단독으로 계속 수요를 이동하면서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매매 시장까지 계속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제 영상을 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멈춰 들썩거리면서요,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3법에 따라요, 계약갱신 청구한 비율은 당연히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화에서도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그 영향 자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임대차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으로 번졌고요, 그게 서울 지역에서 또한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다가구로 다세대로 옮기면서 또한 수도권으로 또 서울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전이 현상을 보이면서 수도권보다 오히려 또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계속 펄펄 끓게, 지금처럼 날씨처럼 펄펄 끓게 만들었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렸던 게, 부동산 기사들을 보면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요, 7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열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며, 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10채 중 약 8채가 임대차 갱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계약하고 신규 계약하고 가격 차가 많은 상태에서 당연히 기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율 자체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이뤘냐고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차 매물 자체도 줄은 상태에서요, 지금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세모를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많이 국민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투룸, 쓰리룸, 20평대,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대기줄이 많이 서 있는 상태에서도요,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반전세는 늘어났고요, 월세 비중도 많이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까지도 전세 가격 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보고도요, 관점에 따라 저는 이렇게 차이 나는지 요새 새삼 느끼고 있으면서, 또한 소상공인 어려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그래도 견뎠어요. 어떻게 보면 지원금으로 견뎠다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빚으로 견뎠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4차 때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시기가 참 안타깝지만 신규로 창업을 한 분들 뿐만 아니라 오래된 맛집들, 음식점 같은 경우도 지금 견디다 못해 최근 들어서는 폐업하는 그러한 확률들도 많이 보여요. 한번 다녀보세요, 어떤지. 신규로 계속 업종이 바뀌는 업종도 있지만 굉장히 한 자리를 오래 차지했던 그러한 맛집들까지도 그만두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더더욱 최근 들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짧게 굵게 얘기하기를 하지만 확진자 추세를 보면은 이게 짧게 끝나기를 바라지만 지금 현상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더더욱 휴가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한철 장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한창 장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요, 그때 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체 매출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한 그 기간을 놓치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도 올 한 해 장사는 망쳤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까지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코로나19 영향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요, 소득이 있는 그 상위층보다는 중간층이나 하위층이 더더욱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요,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제가 좀 이야기 드린 게 부동산 대책 영향과 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바로 전전 영상인가 한번 얘기 드린 게 있어요. S&P가 올해 우리나라 금리 인상 자체를 전망을 하면서요, 내년까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금리 인상이 롤백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영향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금리가 1.2%밖에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도요. 지금은 0.5% 최저금리라고 하지만 1.2% 롤백이 된다 쳐도요, 부동산 시장 매매가 전세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금리 하에서는요, 코로나 이전으로 롤백이 돼도 부동산 시장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그 후유증 같은 경우는요, 소상공인한테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최저금리도 인상률은 낮다고 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요, 소상공인까지도 최저금리까지 올린 상태에서 단기 일자리를 얻는 분들도 힘든 상태에서 소상공인한테는 더욱 힘든 상태에서 그러한 후유증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또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그분들 같은 경우도 계약갱신을 한 번 썼기 때문에요, 계약갱신이 끝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시세대로 전세를 찾아야 되는데요, 물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대비 또한 단독으로 옮기고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까지 옮기면서 또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러한 현상 자체는 임차인한테도 부담이 그대로 가는 그러한 상황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임차인한테 그러한 후유증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 좀 개인적으로 들어보면서 같은 현상을 갖고 쳐다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틀린지 요새 새삼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 좀 들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